반갑습니다. EBS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손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응 속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한번 펴주실까요? 제1편 우주의 기원에서 5강에서 살펴볼 내용은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는 기출문제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합격을 위해서 확실하게 점검해야 할 파트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반응하는 물질의 농도 변화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속도 일정 시간 분해. 그쵸? 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 시간. 자,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농도의 그렇죠 변화량이다.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반응물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생성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가지고 그렇죠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물질의 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 변화가 크면 그쵸?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화학 반응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끓여도 자 90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죠. 100도 정도는 돼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자 어떤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넘어가기 전에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거 그쵸? 한해 산을 타는 것 같죠? 요만큼 지금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걸 넘어가야지 반응이 그쵸? 이루어진다라는 건 생성 물질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 반응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떨수록 작은 반응일수록 그 반응 속도는 빠르게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좀 더 어때요? 수월하게 갈 거 아니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면 자 이런 느낌이겠죠. 아까보다 조금 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수월하게 생성물 만들어지겠구나.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활성화 에너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라는 정의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중요하죠. 작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유효 충돌인데요. 유효,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충돌이 있어야 되겠다. 자, 반응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게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반응 물질들이 에너지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그 물질들이 유효 충돌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반응 물질에 대한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자, 조금 더 쉽게 자, 여기 남자가 있고요. 자,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 물질처럼 생각하셨을 때 자, 남자 여자하고 그렇죠. 서로 만나야지 아이가 생길 수 있죠. 남자는 만나봤자 아이가 안 생기죠. 네. 유효 충돌은 그러면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응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방향, 그 방향이 유효 충돌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와 유효 충돌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반응 속도와 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농도가 진했을 때 반응이 좀 더 그렇죠. 빨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응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단위 부피, 이 공간 속에 분자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공간에 이렇게
2개의 입자가 있는 거하고, 자, 보세요. 요렇게, 자, 5개의 입자가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요렇게 분자수가 증가했을 때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충돌이 많아진다? 아,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에 탔을 때도, 자, 여기 2사람만 탔을 때는 충돌이 별로 안 하다가, 몇 사람이 타면, 자, 요렇게 5사람이 타게 되면 아까보다 충돌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단위 부피 속에, 요 공간 속의 분자수, 더 많아졌다, 입자가 더 많아졌다, 충돌수 늘어나고요, 반응 속도 빨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자, 주변에 예. 강철솜이 쇳덩어리보다 쉽게 연소 반응. 자, 지금 연소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 반응은요,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산소와 만난다. 그래서 산소와 만난다 라고 해서 산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산소와 결합할 때,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얘네들 입자도 어때요? 그렇죠. 자, 좀 많으면 좀 더 산소와 잘 결합할 수 있겠죠. 쇳덩어리는 이렇게 단단한 요렇게 요런 느낌의 지금 입자 상태라고 하면, 강철솜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요 입자들이 이렇죠. 훨씬 더, 그쵸, 널찍널찍하게 많은 입자가, 네,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강철솜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더, 그렇죠. 지금 보면 표면적에 해당하는 것도 조금 더 넓어져요. 알겠습니까? 표면적이 넓다. 반응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하, 표면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강철솜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강철, 이 철을 솜 상태처럼 가느다랗게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가느다랗게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좀 더 어때요? 그렇죠. 다른 여기 존재하고 있는 산소하고 만날 때 어때요? 강철솜이 조금 더, 그쵸, 잘 만나기가 좋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압축되어서 딱 존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쵸, 충분한 입자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좀 더 어떻습니까? 그쵸, 산소와 결합하기 좋은 상태가 되겠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예로서 이렇게 쇳덩어리보다 좀 더 쉽게 연소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꺼져가는 성냥불씨를 산소가 든 직기병 속에 넣으면, 자, 되살아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꺼져가는 성냥불씨 지금 되어 있는데, 산소가 든 직기병이라는 건 산소가 거의, 그렇죠, 99%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직기병이라는 것은 산소가 거의 99% 이상, 대부분 산소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왜 꺼져갔겠어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 그쵸? 21%의 산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21%보다, 자, 99%의 산소가 들어있다. 어떻습니까? 좀 더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진하면 좀 더 입자가, 그렇죠,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냥불씨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어요. 산소와 결합해야지, 자, 산화반응 연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태워질 수가 있겠죠. 불씨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잘 타야지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맞습니까? 아, 농도가 진한 쪽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연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농도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예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예를 들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쪽집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에 알맞은 것은 반응 물질에 지금 보시면요, 농도가 증가한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농도 증가하면요, 단위 부피다. 자, 그 공간 속의 입자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증가한다 들어가야 되겠죠. 단위 부피 속의 입자수가 더 증가하니까 충돌소도, 그렇죠, 역시, 그렇죠, 증가한다. 입자수 많아지니까 충돌도 많아지죠. 버스에 사람 2명 탄 거랑 10명 탄 거랑 10명 타면 아무래도 충돌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충돌 많이 한다. 자, 이렇게 충돌하면서 유효 충돌이 많아지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반응 속도 증가한다 되겠고요. 자, 증가. 정답 몇 번이다? 그렇죠. 4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농도가 증가한다. 입자수가 단위 부피 속에 있는 입자수가 증가한다. 그 공간 속에 그쵸? 충돌 횟수 증가하고 반응 속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히 기출문제 분석해서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조금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이해 쏙쏙 예제. 자, 우리가 성간물질을 공부하고 또 반응 속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간물질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응 속도랑 관계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이러한 수소 분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자, 수소 원자가 많았어요. 수소 원자가 자 많다. 농도가 크죠. 농도가 크니까 충돌 횟수가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그 성간 물질 속에서 수소 분자의 생성 속도 이게 생성되는 게 바로 반응 속도 아닙니까? 그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별 얘기하다가 성간물질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공유결합 반응 속도가 나왔을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이해 쏙쏙 예제를 넣어준 이유가 그겁니다. 성간물질 공부하다 반응 속도 나오는 이유는 성간물질에서 이렇게 수소 분자 기체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까닭은 수소 원자 농도 진하다 충돌 횟수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무슨 반응이었어요? 또 공유결합이었죠.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가 되는 거 공유결합이었죠. 그러한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거, 자, 지금 생성되는 반응 속도 빠른 이유, 농도가 진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반응 속도와 표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자, 고체의 표면적이 넓으면, 자,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그쵸?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표면적에 해당하는 것도요, 우리 농도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한번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관점으로 농도하고 또 유사성이 있지요. 자, 볼게요. 고체 표면적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예. 사탕을 깨물어 먹어요. 자, 사탕을 척 깨물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깨물어 먹으면 더 빨리 여기에서 녹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충분히 우리 침하고 더 닿게 되잖아요. 빨리 녹는, 그쵸.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 탄광에서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폭발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 자, 작은 먼지나 티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탄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작은 먼지나 티끌이 있다는 것은 보세요. 고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게 작은 티끌로 되면 작은 티끌이 엄청 그쵸? 작은 티끌이 엄청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거 그쵸? 좀 더 손쉽게 반응이 이루어진다. 바로 폭발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같이 정리해서 반응 속도와 표면적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응 속도와 온도입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그 활성화 에너지보다 좀 더 큰 입자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하므로 반응 속도가 어떻다? 좀 더 빨라진다. 자, 포인트 글자가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그 입자수가 증가. 알겠습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구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유효 충돌 횟수도 그러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지금 보세요. 낮은 온도에서는 입자들이요. 에너지가 지금 보면 좀 작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많아요. 근데 높은 온도에서는 좀 더 어때요?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요 기준점, 요 활성화 에너지 기준점 이상을 가지는 그 이상을 가지는 입자들이 더 많아요. 파란색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경계선 한 번 더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 파란 선은 여기예요. 그러면 파란색
요 선, 낮은 온도 쪽에서는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가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됐는데, 빨간 선, 높은 온도에서는 보세요. 요거 말고도 이 위에 요만큼이 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들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져야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반응이 잘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도와의 관계가 이러하다. 높은 온도일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 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온도 증가하면 운동도 활발해지니까 유효 충돌 횟수도 아무래도 증가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온도의 관계 말씀드리면서 자, 영향을 주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압력밥솥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 집에서 요즘 많이 쓰시죠? 압력밥솥은요, 일반 물에 끓는 점보다 더 높아요. 끓는 점이 원래 얼마인데요? 물에 끓는 점 100도씨입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 그러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뭐 한 102, 3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숫자로 나타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예를 들어 숫자가 이렇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좀 더 물을 통해서 음식물에 전달되는 열이 더 많아진다 라고 표현했는데 압력밥솥이 왜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되냐면요. 그 이유는요. 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상승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끓는다라는 것은 자, 물속에 이렇게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수면이라고 봅시다. 물의 수면. 요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활발해져서 이 물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 그쵸? 요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압력을 준다. 압력을 이렇게 딱 얹어요. 얹어줍니다. 여기에서 수면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 물 입자들이 나 에너지 충분히 나 지금 100도야. 100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나 나갈 거야 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더 눌러요. 그럼 물 밖으로 나갈 수 없겠죠. 끓는 점이라는 것은 이 물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그 순간,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인데 나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 이 압력 때문에 못 나가. 그럼 에너지를 더 충족시키자. 이 압력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럼 에너지를 나 더 파워업을 시켜서 이제는 압력을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끓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좋아졌을 때는 좀 더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더 비축을 시켜서 강력한 에너지로 이 압력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끓는 점 올라갑니다. 압력솥에서 왜 끓는 점이 높아졌는지 얘기했습니다. 끓는 점 높아져서 그럼 높은 온도다. 물을 통해서 음식물에 전달되는 열도 그럼 더 많을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겨울철보다 여름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온도가 더 따뜻하죠. 온도가 높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반응 속도 빨리 음식이 상한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10도씨 높아질 때마다요. 반응 속도가 2배 넘게 이렇게 빨라지더라 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평소에 이제 음식 보관할 때 높은 온도에서는 빨리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그렇죠. 잘 활용해 줘야 되겠죠. 온도와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관점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자, 반응 속도와 촉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촉매라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속도만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산화망가니즈입니다. 네. 자, 과학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요. 이산화탄소 쓸 때 화 뒤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산화망가니즈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로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 문제라든지 주관식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서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냥 한번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산화 망가니즈하고 백금입니다. 이산화 망가니즈 하니까 좀 예전 교육 과정에서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산화 망간은 아는데 이러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망간이라는 표현 망가니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산화 망가니즈. 이게 촉매. 그래, 나 예전에 촉매 공부했을 때 이산화 망간이었던 것 같은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네, 용어 이산화 망가니즈. 얘가 촉매고요. 자, 백금도 촉매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정촉매에 해당하는 거, 부촉매에 해당하는 거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정촉매는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요, 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는 것에, 그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촉매입니다. 촉매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본인은 양이 변하지 않아요. 반응만 잘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남자, 여자 결혼하려고 하는데, 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못 만나면 우리가 누가 나섭니까? 중매쟁이가 나서죠. 촉매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반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돼 이러면서 부추겨주는, 그게 촉매의 역할입니다. 본인은 변하는 거 아니죠? 결혼식장에 중매쟁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촉매가 본인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반응상에 넣어주면 얘네들 잘해 이렇게 부추기기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반응 속도, 그래서 만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고요. 부촉매는 부자가 아니 부자죠. 반대다 그 말이에요. 정촉매가 빠르게 해줬으면 부촉매는 느리게 해주는 촉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반응을 좀 느리게 해줘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치가 너무 쉬어졌어요.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났구나. 그럼 이제는 반응을 좀 천천히 일어나게 해. 그렇죠? 부촉매가 필요할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건 정촉매, 느리게 해주는 건 부촉매고요. 자, 시험에는 아무래도 반응 속도 관련해서는 정촉매가 출제가 더 많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산화 망가니즈 한번 알고 갈까요? 이산화 망가니즈가 MnO2. 얘가 이산화 망가니즈고요. 백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기호를 씁니다. PT입니다. 자, 글자 잘 보이시라고 좀 진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화학식에 해당하는 것도 조금 몇 가지 정도는 자주 언급되는 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촉매를 사용하여도 뭐는요? 반응열, 생성물질,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활성화 에너지 높이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됐습니까? 자, 곡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려드릴게요. 네. 자, 요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출발이 뭐죠? 여기가 반응물. 반응을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성이 되었다. 생성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가 있습니다.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에너지? 요것이 쭉 당겨서 활성화 에너지. 요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지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정촉매의 역할이 뭐냐?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감소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제가 흰색으로 표현한 것을 A 반응이라고 할게요. A 반응. 자, 지금 A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쵸? 요만큼 높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B 반응은 정촉매를 넣어준 거예요. 정촉매를 넣어주면, 자, 반응물 여기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선 끊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 위에다가 반응물도 똑같고 생성물도 똑같을 건데, 자, 뭐가? 활성화 에너지가, 어머나! 자, 요 느낌인 거예요. 오! 느낌 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반응물, 활성화 에너지 넘어간다. 그쵸?
자, 잘 보이시라고 제가 조금 굵게 진하게 그리고 있어요. 네. 완전 색칠하는 느낌 같죠, 그쵸? 빨간색이 조금 덜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강조를 하려면 또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같은 흰색 하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자,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뭐예요? 반응 B예요. 정촉매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 감소하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처음에는 요만큼. 자, 정촉매 사용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정촉매 넣으니까 요만큼. 아시겠습니까? 자,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높이가 지금 달라진다는 거. 뭐 때문에? 촉매 때문에. 확인하셨죠? 자, 반응 속도 그러면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등산할 때 A 코스로 가는 것보다 B 코스로 가는 게 어때요? 좀 더 수월할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부촉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라고 했어요. 아니 부자라고 했죠. 반대니까 이번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그렇죠. 증가돼요. 이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색깔을 좀 구별을 해볼까요? 증가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요거 색깔을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느낌이 어떻게 해요? 겹치면 여러분 색깔 안 보일 테니까 약간 위쪽으로 살짝만 위쪽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겹치면 원래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인데 안 보이실까봐 제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자 지금 느낌 오십니까? 예, 요게 뭐예요? C 라인이에요. C 코스 됐죠?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증가하는 거 C 코스 보셨죠? 자, 요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촉매에 따른 거 활성화 에너지와 언급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자, 쪽집게 기출 문제 분석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 아마 2회 문제는 제가 안 넣어놨을 거예요. 뭐 유사 문제라서 그쵸? 유사 문제라서 안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또 서운하니까 여러분 이제 본 강의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보시라고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가 이렇게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1회에도 출제됐었죠. 앞에서 문제 농도와 반응 속도 관계 단계별로 화살표 하면서 확인했던 거. 그 문제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2회 문제는 좀 더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출제되고 있죠. 반응 속도에 뭐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럼 아닌 것은 누구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걸 한번 찾아보세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 온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촉매, 그렇죠. 정촉매냐, 부촉매냐, 사용 유무도 관계 있다. 농도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온도, 촉매, 농도, 우리 다 배운 거죠, 금방. 네, 요거 다 배웠는데, 자, 아닌 것은 누구니? 그렇죠. 2번. 색깔은 관련이 없다는 사실. 네가 아닌 것이구나.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반응 속도에는 농도, 온도, 촉매 등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색깔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반응 속도도 어때요? 1회에도 나왔고 2회에도 나왔고요. 2014년도 그 앞에 해도 반응 속도는 거의 계속 출제가 되는 편이었거든요. 네. 반응 속도가 그래서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좀 드렸고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대표적인 예제들 말씀드렸어요. 여름에 김치를 담그면 좀 더 빨리 익겠죠. 여름에 빨리 익는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온도와 관계 있고요. 자, 촉매라는 거 이산화망간지 넣었더니 반응이 빨라진다. 그쵸? 촉매. 농도에 해당하는 거 아까 산소 직기병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소 직기병은 99% 이상 산소가 그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잘못 마셨을 때 산소 빨리 공급시키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딱 씌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농도가 조금 약하죠. 21%니까. 그래서 산소 마스크나 산소 직기병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더 농도가 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장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오늘의 투데이 키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반응 속도입니다. 우리 앞에서 성간물질 배웠잖아요. 이 성간물질 공유결합하면서 자, 공유결합할 때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질이 잘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모르고 공부하시면 그냥 답답해요. 단순 암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연관성을 아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흐름이 잡히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출제되겠구나. 응용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와 관계가 있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떨수록 반응 속도가 빨랐더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렇죠. 반응 속도는 빨라졌다.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농도는요. 농도는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그렇죠. 빨랐다 했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촉매 중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자,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촉매들이 정촉매들. 이걸 좀 많이 쓰죠. 우리가 성질들이 또 급하잖아요. 그죠? 반응 속도 빠르게 하고 싶어서 우리 쓰는 촉매 중에는 정촉매들이 좀 많아요. 이산화 망가네즈 100급 다 정촉매입니다. 자, 이러한 정촉매가 들어갔을 때 반응 속도 빨라진다. 이 정촉매 역할이 바로 뭐였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다. 그래서 반응 속도 빨라졌다. 서로 어때요? 서로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딱 한 부분에서도 물론 출제가 될 수 있지만 묶어서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 2회 2014년도 문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반응 속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